페이지 20쪽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풀이 과정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은 아무래도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풀이 과정을 미리 써놨고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그리고 빠르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일산탄소, 그렇죠. CO 죠. 이것의 연소 반응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이겠죠. 자, 화학 반응식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화학 반응식 만들기입니다. 다행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식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 개수가 안 나와 있거나 XY로 나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XY 값을 구해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 반응 전에 얼만큼 넣어줬는데 반응 후에 얼만큼 남는다. 뭐 이런 문제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반응 전, 그리고요 반응 중, 그리고요 반응 후,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전, 중, 후로요. 반응 전에는 반응하기 전 이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넣었을 때 이런 말이고요. 중은 이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후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양입니다. 특히 이 중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반응 중이 중요한데요. 이 반응 중이 바로 화학 반응식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바로 반응 중에서 쓰이기 때문이죠. 특히 반응 중에서는 반응하는 물질은 없어지죠. 그래서 반응물은, 여기서 반응물은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요. 생성물은요, 그렇죠. 생성물은 플러스 부호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네요. 이따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는 전과 중을 합치면 후가 나옵니다. 합친다는 얘기는 반응물은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만들었는가. 두 번째,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로 나눠서, 특히 중에서는 개수비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율과 같고, 또 반응물은 마이너스, 생성물은 플러스를 해준다. 이 관계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일산화탄소의 연소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각각 몇 몰씩? 1몰씩 넣는데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1몰이 생성된다. 자, 첫 번째부터 좋은 문제죠. 자, 여기 보면 1몰과 반응 전에, 그러니까 얼마를 넣었다? 1몰과 1몰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일산화탄소와 어디요? 산소요. 그렇죠. CO 와 O2에 넣었으니까 각각 여기 1몰, 1몰을 반응 전에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반응 중에서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다 쓰이게 되겠죠. 하나는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쓰이는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2대 1이어야 되죠. 한마디로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반응 비율이 1대 2여야 되고요. 그렇게 나와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비율도 2로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2대 1대 2라는 건 2와 1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2가 생긴다. 비율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1몰이고 여기도 1몰이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가 1몰이었는데 1몰이 다 없어졌다고 봐봐요. 그러면 산소는 얼만큼 없어질까요? 그렇죠. 2대1 비율이니까 0.5만큼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산소가 1몰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케이스를. 그러면 1몰이 다 없어지려면 아무래도 1대2 비율이었으니까 일산화탄소가 이미 몇 몰이 필요했던 거예요? 2몰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산소는 1몰이 다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완전히 반응했다? 맞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완전히 반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 거고요. 여기서 반응 중에서 마이너스 1, 이때 1은
그렇죠. 일산화탄소가 다 반응했다 이 말이고요.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그렇죠. 반응물이니까요. 그리고요. 얘는 0.5죠. 왜냐면 2대1 비율이니까요. 그리고 산소의 마이너스 한 거는 그렇죠. 반응 중에서는 없어지는 양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기는 게 있겠죠. 바로 그렇죠.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플러스 1몰이 생기죠. 왜요? 왜냐하면 2대 1대 2 비율이니까 우리가 1대 0.5대 1 비율에 똑같이 맞추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를 쓴답니다. 자, 이렇게 반응 전과 반응 중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이 둘을 더하면 반응 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1몰 빼기 1몰에서 0몰이 나오고요. 산소는요. 1몰에서 0.5몰을 빼니까 0.5몰이 남고요. 그리고요. 이산화탄소는 그렇죠. 1몰이 남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누가 남아요? 그렇죠. 산소가 아직 덜 반응하네. 0.5만 반응했으니까 0.5는 반응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반응 안 한 애가 0.5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1몰이 생성이 됐으니까 1몰이 이렇게 남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각각 1몰씩 넣으면, 즉 1몰씩 넣으면 반응을 딱 해서 이산화탄소 1몰이 생성된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1몰은 바로 이걸 말하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자, 여러분,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는 아무래도 부피비가 몰수비에 비례하죠. 그러면 산소가 1리터 완전히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자, 산소가 1리터 완전히 반응하면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몇 리터 생긴다? 2리터가 생깁니다. 이 말이 맞나요? 자, 이건 여기다 써놨는데요. 산소 1리터가 완전히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2리터 생기는 거 맞죠? 왜냐하면 비율이 1대 2 비율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니온도 맞는 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피비는 그렇죠. 몰수비에 비례하고 개수비에 비례합니다. 기체 상태일 때요. 자, 그리고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 10g은 산소 5g과 완전히 반응한다. 자, 여러분 일산화탄소 10g, 산소 5g과 완전히 반응한지 보기 위해서는요. 둘 다 몰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웬만하면 다 몰수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면 몰수 가는 공식이 뭐예요? 아무래도 여기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밑에 공식이 나온 것입니다. 일산화탄소의 몰수는 일산화탄소의 화학식량 분의 일산화탄소의 질량인 거죠. 자, 여기서 일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은요. 그렇죠. 일산화탄소는 C5니까 C 원자량과 O 원자량, 즉 12와 16을 더한 28이 나오겠죠. 그리고요. 일산화탄소의 질량은 아까 전에 그렇죠. 여기 10g에 이 1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28분의 10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산소를 볼게요. 산소 5g이라는 거는 똑같이 O2의 몰수는 O2 화학식량분의 O2 질량인 거죠. 그러면 똑같이 계산해 보면 그렇죠. 16 더하기 16이니까 화학식량이 32, 즉 분자량이 32가 나오고요. 여기서 질량이 5g이니까 여기 5g을 이렇게 해서 32분의 5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반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둘 다 몰수로 바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완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산화탄소가 완전히 반응해야 돼요. 즉 일산화탄소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려면 이 비례관계에 있어요. 여기가 그렇죠. 28분의 10몰. 일산화탄소가 28분의 10몰인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려면 산소가 몇 몰 필요해요? 반응식에서 2대 1대 2니까 바로 산소는 2대 1. 그렇죠. 28분의 10의 절반인 28분의 5몰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소 5g은 바로 32분의 5몰입니다. 즉 얘와 누구와 그렇죠. 이 산소의 28분의 5몰 필요한 28분의 5몰과 32분의 5몰의 크기 양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28분의 5몰이 더 크죠. 그렇죠. 28분의 5몰이 더 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필요한 양은 누구를 없애는데? 그렇죠. 바로 일산화탄소 10g, 다른 말로 하면 일산화탄소 28분의 10몰을 다 반응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최소량은 28분의 5몰인데 이거보다 작다? 누가요? 산소 5g이 32분의 5몰로 작다. 이 말은 그렇죠. 일산화탄소를 다 연소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기엔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28분의 5몰이 필요한데 32분의 5몰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작기 때문에 완전히 연소가 안 됩니다. 누가요? 일산화탄소가 완전히 연소가 안 돼요. 남는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1번 문제였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실험은 되게 유명한 실험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분필 이런 걸 우리가 탄산칼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바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염화 칼슘과 물도 나오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나온다?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탄산칼슘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나왔는데 이 화학 반응식에 나올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화학 반응식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져 있나요? 네, 개수가 맞춰져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맞추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걸 고정시켜서 CA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비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CA가 여기 하나만 있고 HCl은 CA가 없죠. 그래서 반응물에서 한 개가 있으면 생성물에서도 한 개만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맞춰진 고정된 값은 네모로 하고요. 이렇게 고정되다 보니까 탄소가 똑같이 고정이 되죠. 반응물의 탄소는 지금 한 개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Cl도 탄소 아닌가요? 아니죠. 이건 염소죠. 자, 그래서 탄소 반응물에서 한 개 있고요. 생성물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개가 있기 때문에 C에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산소로 보겠습니다. 자, 산소는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반응물에? 맞습니다. 3개가 있죠. 생성물에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이미 여기가 1로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이미 2개가 있기 때문에 B가 몇이 돼야 돼요? 그렇죠. B 플러스 2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여기서 1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A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지금까지 B, C는 둘 다 1이었어요. 자, A를 볼게요. A를 보려면 우리가 염소 양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반응물의 염소양이 A인데요. 뒤에 있는 CaCl2, 즉 생성물에서 2가 나오기 때문에 A는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A는 2, B는 1, C는 1입니다. 기억부터 같이 볼게요. A분의 B 플러스 C는 1이다. 맞죠? A는 아까 전에 2라고 그랬고요. 얘는 1, 1이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2니까 1이 나옵니다. 니은입니다. 탄산칼슘의 질량은 묽은 염산이 모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보면 탄산칼슘을 통해서 바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건데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 보면 CaCO3, 뭐 분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것을 우리가 Xg을 넣고 여기서는요. 자, 그리고 바로 염산 있죠. 250g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 있잖아요. 탄산칼슘이 모두 반응해야 돼요. 모두 반응을 해서 모두 반응을 하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모두 반응해야 돼요. 바로 탄산칼슘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산칼슘의 몰수를 이미 구할 수 있거든요. 무슨 수? 몰수요. 탄산칼슘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탄산칼슘의 화학식 양분의 뭐예요? 그렇죠. 질량이죠. 자, 화학식 양분의 질량을 통해서 얘의 몰수를 구했으면 바로 탄산칼슘의 몰수를 구했으면 이 몰수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요? 그렇죠. 바로 화학 반응에서 탄산칼슘이 1몰이 예를 들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1몰이 나오죠. 그러면 이 실험에서 어떤 몰이 나오면 그 몰과 같은 몰 1대1 반응이니까요. 그만큼 CO2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CO2의 몰수를 알 수 있고요. 이 CO2의 몰수는 마찬가지로 그렇죠. CO2의 분자량분의 뭐예요? 그렇죠. 질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몰수는 뭘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죠. 바로 아까 전에 얘기한 1대1 반응에서 CaCO3의 몰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요. 질량은요. 질량은 이렇게 날아간 기체가 있으니까 이 날아간 만큼 가벼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 질량 차이에서
이산화탄소의 기체 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O2의 분자량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바로 CaCO3의 몰수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1대1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분자량을 구하려면 CaCO3의 몰수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측정한 질량과 화학식량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모두 반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모두 반응하려면 결국 그렇죠. 염산이 오히려 과량이 들어가야 되죠. 염산이 과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키포인트 뭐라고요? 탄산칼슘은 모두 반응해야 된다. 이겁니다. 탄산칼슘은 모두 반응해야 된다. 왜? 다 이산화탄소로 바꿔야 되니까. 자, 리은 볼게요. 다시 보시면 탄산칼슘의 질량은 묽은 염산이 모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묽은 염산이 과량이 들어가야 되죠. 탄산칼슘이 오히려 그렇죠. 탄산칼슘은 오히려 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니은은 마치 탄산칼슘이 더 많아야 된다. 누구보다? 묽은 염산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오히려 묽은 염산이 더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탄산칼슘이 다 반응할 수 있게. 자, 이제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100-x분의 44다 이랬는데요. 제가 틀렸다고 이미 표시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알아보자고요. 자, 이 실험하는 목적은 우리가 여기 보면 처음에 그렇죠. 탄산칼슘을 xg 넣었다 그랬죠. 그럼 그 x를 우리가 이 몰수를 구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몰수는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CO2의 몰수가 같고요. 왜요? 1대1 반응이죠. 아까 전에 얘가 1이면 얘도 몇? 1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러면 CaCO3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요? 맞죠? 바로 CaCO3의 화학식량분의 질량이겠죠. 여기서 질량은 xg이니까 그 x를 여기다 쓴 거고요. 그리고요 밑에 화학식량은 얼마래요? 그렇죠. 100이죠. 그래서 100분의 x가 됩니다. 다시 한번 몇 분의 x? 바로 100분의 x가 되죠. 이 100분의 x가 바로 CaCO3의 몰수가 되고요. 이 몰수는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1대1 반응이니까 얘네가 다 그렇죠. 다 염산이 과량 있을 때 다 반응이 되면 그렇죠. 100분의 x몰의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생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100분의 x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바로 우리가 그 정의에 의해서 CO2 화학식량분의 CO2 질량이 되죠. 그러면 그 CO2 질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전체와 이 전체의 오차로부터 구할 수 있겠죠. 그쵸? CO2의 질량은 이 전체와 이 전체. 오차가 얼마예요? 처음 양이 얼마였어요? 그렇죠. 250 플러스 x였죠. 근데 나중 양이 250.56이래요. 그쵸? 반응 후 삼각 플라스크의 전체 질량이 250.56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을 빼야겠죠. 처음 질량이에요. 그럼 그 차이만큼이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기체 질량이고요. 맞죠? 그 질량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250 플러스 x 마이너스 250.56.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밑에 화학식량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그냥 화학식량을 구해서는 안 되고요. 이 반응 과정을 통해서 구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분자량이 44인 건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뭘 이용해서 그렇죠. CaCO3의 몰수와 그렇죠. CO2의 몰수 구하는 법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원자량 더한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구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걸 여기다가 썼고요. 그리고 요걸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썼죠.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이제 우리가 CO2 분자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서 x분의 56이 나옵니다. 100-x분의 56. 그런데 여기는 44니까 틀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AB와 B2가 반응하여 AB2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개수를 맞춰야겠죠. 그 개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볼래요? 자, 여기서 보면 우선 앞에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x가 나오고 여기 z가 나오고 여기 y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개수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a의 개수가 보면 그렇죠. 반응물은 x 그리고 생성물은요 z니까 x랑 z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B의 개수는요. B의 개수는 반응과 생성물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x 플러스 2y 그리고 여기 2z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같다는 얘기고요. 이 두 개를 잘 이용하면 2y는 자, 그러니까 2y는 x 이렇게 되고 하나는 x는 z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x는 2y는 z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비율이죠. 그렇죠? 비율 값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면 될까요? 자, 숫자 하나 넣어볼까요? y가 1일 때 x는 얼마여야 돼요? 2.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되네요. 그래서 x 대 y 대 z는 2대 1대 2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2대 1대 2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는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A, B의 원자량은 각각 12, 1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억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각각 넣어주면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반응 질량비는 AB 대 B2가 얼마가 나올까? 이건데요. 자, 반응 질량비를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 이렇게 썼죠? 그쵸? 여기 보이세요? 자,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 썼는데요. 질량비는 어떻게 구하냐? 물론 개수비나 몰수비 이런 거는 2대 1대이지만 질량비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앞에 2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 2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질량을 계산하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 보면 이 A, B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A는 바로 원자량이 10이고 B는요 16이니까 각각 넣어주고 곱하기 2 한 거죠. 그리고요 B2는요 그렇죠. 질량을 모두 계산한다. 질량비는 질량을 모두 어떻게 한다?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B2는 B 더하기 B니까 바로 16 더하기 16이고요. 이 A, B2는요 이 가로 열고 그렇죠. 12 더하기 16 더하기 16 하면은 질량비가 나오죠. 계산하면요 56대 32대 그리고요 88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얘랑 얘의 질량비를 보는 거기 때문에 56대 3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응 질량비가요. 강철 용기에서 AB 1몰과 B2 1몰을 넣어 완전히 반응시키면 반응 후 전체 기체 질량분의 AB2의 양은 전체 기체의 양 분의 AB2의 양 여기서 몰수네요. 그럼 3분의 2가 된다.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쵸?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넣은다. 이러면 이건 뭘 보라? 그렇죠. 반응 전중 후를 보라 그랬죠. 위에다가 화학 반응식을 쓰고요. 전중후를 보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맨 처음에 1몰, 1몰씩 넣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1몰, 1몰이라고 적은 거고요. 반응 중에는 둘 중에 하나가 다 없어질 텐데 반응 중에 쓰이는 개수비가 그렇죠. 바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이게 쓰인다 그랬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없어지냐? 앞에 게 없어져요. 바로 마이너스 1몰로요. 마이너스 1몰로 이렇게 되면 뒤에는 2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몰이겠죠. 그리고 생성되는 건 2대 1대이니까 그렇죠. 1대 2분의 1대 1몰, 1몰이 생성이 되네요. 반응 후는 다 합쳐져서 바로 AB는 0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2분의 1몰, 1몰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전체 기체의 질량이란 건 바로 2분의 1 더하기 1몰 해서 그럼 얼마예요? 그쵸? 2분의 3몰이고요. 그리고요. AB2는 지금 얼마 남아요? 그렇죠? 1몰이 남죠? 그래서 2분의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 번분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몰이. 자, 3분의 2 답이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합물 AB3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림과 같이 10g에 X와 B2가 각각 들어있는 두 용기를 연결한 꼭지를 열어 어느 한 물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기체의 온도 압력은 같으며 A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기억 꼭지를 열기 전 원자수 B는 가대나는 2대 3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억을 보기 전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겠죠. 여기서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x값을 모르네요. 이 x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AB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반응물과 생성물의 A의 개수를 맞추고 B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선 x는 AB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같이 이제 문제를 보는데요. 그림과 같이 10g의 x와 B2가 각각 들어있는 두 용기래요. 자, 여기서 보면 아직 꼭지를 닫은 상태죠.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이에요. 반응하기 전이 나왔다? 그러면 반응 중도 나오고 반응 후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 전, 중, 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1리터고 여기가 2리터이기 때문에 부피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반응 전에 1리터, 2리터 이렇게 하고요. 반응 중에서는 이게 1리터가 다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반응 중에서는 중요한 게 그렇죠. 개수비에 맞게 그게 반응될 땐 소모되고 생성되는 애들은 그만큼 개수 비대로 생기고 이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 후는 반응 전과 반응 중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x는 즉 AB2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B2는 1.5리터 그리고 AB3는 1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기억부터 같이 보면요. 지금은 꼭지를 열기 전이에요. 즉 반응 전이죠. 자, 이럴 때 원자 수비는 가데나가 2대 3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기체 온도와 압력이 같대요. 이 말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입자 개수비가 부피랑 같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입자란 건 분자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1리터의 AB2, 예, X죠. AB2 그리고 2리터의 B2 이렇게 하면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원자수비, 부피비가 1대2라는 건 분자수비가 1대2라는 건 맞지만 이걸 원자로 계산하려면 각 분자당 들어간 원자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얘가 AB2가 그렇죠. 원자 3개 들어갔죠. 그래서 곱하기 3 해서 3이 나오고요. 자, 얘는 2 곱하기 B2는 2죠.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원자수비는 그렇죠. 3대 4가 나오는 거죠. 니은을 보겠습니다. 원자량은 A가 B의 2배이다. 니은 보면 A가 B의 2배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물론 나오는데요.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중요하고요.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도 중요하지. 자,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로 밀도비는 분자량비랑 같다는 개념을 알아야지 니은번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죠. 자, 이거 꼭 외우세요. 밀도비는 뭐랑 같다? 분자량비랑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뭐예요?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밀도는 예를 들어 부피가 작아진다고 밀도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부피가 작아지면 질량도 같이 작아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기체라면 밀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밀도는 그 기체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피를 우리가 예를 들어 1몰의 부피라고 하면 질량도 몇 몰짜리가 돼요? 맞습니다. 1몰짜리가 되고요. 밀도는 변화가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1몰의 부피, 1몰의 부피. 이거는 예를 들어 22.4리터가 있을 수 있죠. 물론 0도씨 1기압에서요. 자, 그러면 어떤 상수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위에는 질량, 1몰의 질량은 여기서 뭘 말해요? 기체 분자니까 분자량을 말하죠.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밀도 비율은 분자량비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요. 즉, 밀도비는 분자량비랑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그냥 외우세요. 밀도비는 뭐랑 같다? 분자량비랑 같다. 이걸 외우면 니은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냐? 자, 여기 밀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를 볼 때 부피랑 질량이 나와 있으면 밀도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렇죠. AB2 그러니까 X죠. 자, 이거는 1리터일 때 10g이래요. 그러면 밀도는 10g per 리터죠. B는요. B2는요. 그렇죠. 10을 2로 나누면 5g per 리터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각각. 자, 밀도가 나왔네요. 밀도 B가 나왔죠. 그럼 밀도 B가 몇 대 몇이에요? 10대 5죠. 그 말은 분자량 B가 10대 5, 즉 2대 1이란 말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원자량을 알 수 있죠.
어차피 비율이니까 숫자 하나를 고정을 시켜도 됩니다. 예를 들어 AB2의 분자량을 2로 생각할 때 그리고 B2의 분자량을 1로 생각할 때 B의 원자량은 얼마가 나와요? B의 원자량은 2분의 1이 나오죠. 자, B의 원자량은 2분의 1이 나와요. 그쵸? 그럼 A의 원자량은요? 그렇죠. 1이 나오죠. 그러면 원자량 A는 B의 2배이다. 맞죠? 자, 1은 2분의 1의 2배니까요.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율이니까 우리가 숫자를 하나를 임의로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어차피 물어보는 건 비율이니까요. 이것을 보겠습니다. 생성된 AB3의 질량은 15g이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게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질량비를 이용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생성된 질량을 구하려면 화학 반응식 있죠? 자, 화학 반응식에다가 자, 질량비를 생각한 화학 반응식을 생각합니다. 질량비를 생각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원자량을 하나하나씩 구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질량비가 나옵니다. 자, 질량비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바로 4대 1대 5로요. 왜냐하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쵸? A 대신에 아까 얼마 원자량 1이라고 났죠? 1을 넣고 B 대신에 2분의 1을 넣어봐요. 그리고 자, 이거 전체를 계산해봐요. 그럼 2 곱하기 그렇죠?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러니까 4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자, 이것도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2 해봐요. 그럼 1이 나와요. 얘는 4가 나오고 얘는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2 곱하기 A가 얼마였죠? 1이었죠.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2분의 3이죠. 자,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2니까 5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질량비가 바로 4대 1대 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10g이죠. 10g하고 10g 넣었는데 그러면 B2도 10이고 얘도 10이지만 둘 중에 누가 반응이 개수비가 더 커요? 그렇죠. 앞에 있는 AB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4대 1대 5라는 건 10대 5대 그렇죠. 4분의 50이다. 같은 비율로 되는 거죠. 즉 4분의 50만큼 생긴다 이 말입니다. 4분의 50만큼 생긴다는 건 나눠보면 그렇죠. 2분의 25죠. 그런데 여기서는 15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